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이 폭등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이름에 비트코인이 붙어있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현재는 이 캐시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비트코인 캐시 ABC 등등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자, 이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되거나 하드포크된 프로젝트에서 다시 하드포크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포크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포크는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이 포크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기존의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념인데요. 크게 소프트와 하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포크는 기능 업데이트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를 하더라도 기존의 블록체인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계속해서 기능을 더 늘려나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드 포크는 다릅니다. 하드 포크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독립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드 포크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요,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불일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름에 비트코인이 붙어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드포크된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둘은 왜 분리되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록의 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1MB로 아주 작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 네트워크 일부 개발자들이 이 블록 사이즈를 2MB로 2배 확대하겠다는 세그위2x 하드포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를 하면서 하드포크가 무산되었죠. 그러자 이 세그위2x 하드포크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별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의 블록 높이 478,558번에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집니다. 블록 크기를 제외하면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 및 거래를 위한 용도이고요. 공급량 2,100만 개로 동일하고 현재 유통된 물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4년마다 반감기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내년 4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포크되는 과정에는 중국 세력의 입김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채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A식 채굴기를 만든 비트메인의 수장이죠. 우지안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포크하면서는 블록 크기를 8MB로 늘렸는데요. 현재는 32MB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왜 블록의 크기에 집착했던 걸까요? 블록 크기는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블록 크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느린 거래 시간과 비싼 거래 수수료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느리다. 이런 불평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 문제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블록당 2,000개에서 2,100개 정도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데요. 블록 크기를 32MB로 늘린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죠.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역시 이 블록 사이즈를 1MB로 제한할 의도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블록 사이즈를 늘리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를 1MB로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보안성,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바로 거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는 속도, 즉 확장성에 더 주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 사이즈가 대체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는 노드를 풀노드라고 부르고 이 풀노드 중에서 채굴을 하는 컴퓨터를 마이너, 즉 채굴자라고 부릅니다. 자, 블록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요. 이 풀노드에 필요한 용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렴한 인프라로 채굴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블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장비가 훨씬 더 지금보다 비싸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네, 대기업을 비롯한 아주 큰 세력들만이 채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중앙 집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수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 합의 방법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변화들을 그냥 강제로 강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이 탈중앙화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채굴 장비를 만드는 이 최대 유통사인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비트코인 캐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블록체인 내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는 그 숫자가 많을수록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 느린 거래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블록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새로운 확장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슈노르 서명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이 폭등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캐시는요, 디지털 통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이 실용성을 갖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자나 페이팔 같은 결제 수단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이죠. 비트코인 캐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호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증권성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POW 방식의 프로젝트들은 POS 기반 프로젝트들보다 증권으로 간주할 만한 요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SEC의 공격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캐시 역시 증권으로 몰아갈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도입에 있습니다. 2018년 로빈후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에는 페이팔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에 대한 송수신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최근에 월가 주도의 가상자산 거래소 EDXM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023년 5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캐시 토큰이라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 캐시 토큰은 토큰 발행 기능으로 이더리움의 ERC20과 거의 유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이 포함되어서 개발자가 비트코인 캐시에서 다양한 DApp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비트코인이 도입한 BRC20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장성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내년 비트코인과 비슷한 시기에 반감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처음에 하드포크 되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었을 당시에 이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블록 크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둡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매체죠, 퍼천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몇 달 내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더리움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한 거리가 있죠. 거기다가 생태계 구성과 도입의 측면에서도 비트코인과는 확연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상화폐 관계자들이나 이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죠?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문제는 단점이면서 향후에는 장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리스크 해지에 특화된 자산으로서 이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올해 은행 위기를 겪으면서 훨씬 더 강해졌죠. 그리고 경쟁 대상이 전혀 없는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통화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 비트코인 캐시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트코인이라는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를 마주해야 되고, 대시, 모네로 같은 익명성 코인, 리플, 스텔라 같은 국제 송금 프로젝트들과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캐시는 시가총액 상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릴 걸로 보이고요. 그 가치는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